이 인물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곧바로 초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이제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 어제 오늘 공식 발언 말고는 입을 굳게 닫은 이재명 의원인데요.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실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을 했던 결과인가요? 전당대회 나오시나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발언, 이재명 의원의 저 마지막 발언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오늘 개항을 해단식까지 열고 뭐 여러 기자들이 또 이재명 의원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여전히 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침묵의 의미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의원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친문 의원들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포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은 이재명 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에게 있다고. 이런 이 패배 책임론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비대위 이후에 임시 비대위 또는 조기 전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아마도 지방선거는 졌지만 위기일수록 내가 나서야 한다면서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침묵은 책임을 지는 방식의 침묵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침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본인이 대선도 지고 지선도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반성을 느낀다면 전대 출마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 간단한 한 문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대에 대해서 출마 안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전당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그 패배한 후보가 지선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죠. 2017년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패배하고 2018년 지선을 이끌었던 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는데 그때도 자유한국당은 연달아 패배했잖아요. 결국 2017, 2018년에 자유한국당 모습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제 예상처럼 끝까지 전대 출마를 고집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 양상은 분당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칠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이재명 의원은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부터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선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지역으로 가서 전국적으로 당의 제일 자산이 지원을 나가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 잡힌 데다가 오히려 비대위원 전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원 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참 이 모양이 안 좋게 됐죠.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내상 입었다. 이재명 효과가 기대했던 건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책임론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의원, 조 의원, 박 의원 목소리 말고도요. 화면에 보면 요즘 박지원 원장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근데 그런 얘기 반대였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김혜영 전 의원은 형사 의혹부터 해소하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상처뿐인 영광, 박영선 전 장관은 원칙 없는 출마가 이재명 의원 화살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뭐 보물 터지든 비만
비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의원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민주당 당원들에게요. 이재명 후보는 완전 각인시켜 주셨어요. 김포공항 이전 카드로. 본인만 살겠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느끼도록 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 김포공항 이전 카드로 본인은 좋았겠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분열하는 양상을 다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갖다 지방선거 민주당 그 형세에 그 다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참 재밌는 게요. 그 결국은 뭐냐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로 끝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서보면 네. 이재명 의원이 어제 당선 소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또 막상 또 책임을 지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자리에 좀 경우에 안 맞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올 수 있어서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오늘에라도 지금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지금 책임론이 나오면 예. 사실은 본인만 되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다 지금 참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본인은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았으면 저는 책임진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당권 도전에 하고 당대표 욕심이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결국은 본인이 늘 얘기했던 방식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뜻이구나라고 그냥 다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앞서 쭉 짚어봤던 민주당 내 의원들 말고요. 이 인물도 침묵을 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의원과 경선 때 꽤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선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 치르다가 또 졌다. 남 탓에 국민 실망이 누적됐다. 여기까지는 앞서 내용과 좀 비슷한데 광주시장 지방선거 투표율이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먼저 이재명 그 후보 얘기하고 이제 그 광주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측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세력과 철험회가 민주당을 그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뚜렷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은 아마도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놓고 당내 경선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아하. 심지어는 뭐 직접 나서지는 않아도 그 차기 당권을 놓고 한번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지선 전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이재명 지사를 당대표로 뽑자는 취지의 얘기가 많았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서 혁신을 한 다음에 총선에 가까워서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꾸리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서 조금 시간을 갖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미묘한 그 흐름들을 발언에 담은 것 같고 광주와 관련해서는 37.7%라는 투표율은 우리가 광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치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과 강기정 후보에 대한 그 강력하지 않은 그 지지를 표현한 측면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예. 광주 그다음에 전남북의 그 유권자들은 선거 때 수도권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무슨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여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흐름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성향이 예전부터 좀 높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호남에서의 득표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이번 광주와 전남북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보다 한 5% 정도 더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선 호남 정치도 이제 변할 수가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 5.18 김밥과 복합 쇼핑몰 놓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이념의 정치에서 조금 그 생활의 민생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거를 국민의힘이 보고 조금 열심히 광주에 또 그 시관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광주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앞으로 민주당이 쇄신하는 알겠습니다. 걸 어떻게 볼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제가 좀 앞서 나가는 질문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분당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문과 친명이 쪼개지는 건 안 된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정도로 비판 수위가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높다면 정말 분당 가능성도 있는 건지 글쎄요. 선거 직후 바로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당내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들, 그렇다면 본인들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번 6.1 지방선거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아마 정치인 개인으로서 본인의 입지만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 쉽사리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장수,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패배의 책임 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호출돼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봐야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질서 있게 재편하고 나중에 총선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는 당대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기나 합니까?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정치인을 빼고는 지금 민주당의 이 상황이 제대로 수습될 수 없다라는 점에는 공감할 겁니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내면서 비판을 해야 그 부분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마음속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식으로 한다면 그건 본인 정치인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에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 취지는 이 친문의원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거 지니까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도 좀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실제로 이 여러 당내 의원들 말처럼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반성과 쇄신 목소리가 극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행하고 독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를 우리 민주당이 정말 승리해서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고 윤석열 정부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졌냐 뭐 이런 이유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기사들이 오늘 쏟아졌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혹은 검수한박 얘기, 이재명 의원 효과가 없었지 않았냐, 막판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 다음 화면을 좀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장해찬 평론가님, 일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의원의 공이 크다, 앞으로의 개혁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만만치 않게 있는 걸 보니 글쎄 앞으로 좀 민주당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민주당 내부 갈등의 씨앗인데요. 제가 상대편에서 이번 선거 전략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재명 후보의 존재가 국민의힘에게 실이 아니라 득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일찍 이 지방선거 최전선에 나왔다는 것부터가 젖잘싸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을 안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이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참 아슬아슬하게 김동연 후보가 역전해서 이겼습니다만 이건 이재명 효과가 아니라 김동연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인물론, 개인기로 뒤집은 승리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제가 국민의힘 후보를 열심히 도왔지만 동의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재명 후보와 계속 선을 그었어요. 막판 뜨거운 감자였던 김포공항 이전 폐쇄 공약에 대해서도 당내 조율이 안 됐다, 이런 거 성급했다라고 계속 비판을 했고 오늘 아침 당선 후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 비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상당한 거리두기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제 예상처럼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쇄신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전대에서 당대표, 당권을 쥐어주게 된다면 상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땡큐인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장현식 평론가님 각기 다른 논평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좀 받아들이는 오늘 패러디가 많이 등장했는데 일부 뭐 여권 커뮤니티 혹은 여러 군데서 이재명 의원 혼자 산 거 아니냐라는 패러디를 두고 저런 화면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홍이 오늘 선거 직후에도 뭔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